안녕하십니까? 저는 36년째 탈모 환자만을 진료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이경태입니다. 이제는 제 머리카락보다 제 환자분들의 머리카락 수가 더 익숙할 정도로 수천 명의 탈모를 지켜보고 함께 싸워온 사람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로 결심한 건 최근 들어 제 진료실에서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탈모 때문에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다 빠지네요. 근데도 창피해요. 손주 앞에서도 모자 안 쓰면 민망해서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걱정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잃어가는 자신을 걱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탈모는 그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존감, 사회활동, 심리 건강까지 함께 무너지는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 나이에 뭘 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모는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약도 아니고 비싼 시술도 아닙니다. 저 자신도 그리고 제 수많은 환자들도 직접 실천해서 결과를 본 루틴입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단 3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머리숱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효과 있으면 왜 지금껏 몰랐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병원에선 늘 약부터 이야기하고 시술부터 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수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약 없이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제 두피에 먼저 실험했고 제 환자들과 함께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실천해온 머리숱 회복 루틴, 그리고 그 효과를 배로 만드는 두피 마사지법, 심지어 절대 하면 안 되는 관리 실수까지 숨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품 광고도 화려한 포장도 없는 의사가 직접 경험하고 환자에게 권해온 진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당신께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 혹시 머리카락 빠짐이 걱정되시나요? 감을수록 힘이 없어지는 머리숱 때문에 거울 앞이 두렵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단 3분만 집중해 보세요. 이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결과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탈모를 본격적으로 실감한 건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다가 손에 묻은 머리카락을 보고 잠시 멈춰 섰던 날이 기억납니다. 의사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탈모의 단계를 설명해 왔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 마음이 조금 다르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탈모를 진료 과목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겪는 변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리 부근부터 두피가 비쳐 보였고 샤워 후 수건에 묻은 머리카락 양도 점점 늘었습니다. 딱히 질병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유전력도 없었기에 제게도 충격이었죠. 무엇보다 거울 앞에서 자꾸 눈을 피하게 되는 그 느낌. 제 환자분들이 왜 모자를 고집하시는지, 왜 탈모라는 말만 들어도 민감하게 반응하셨는지 그제야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먹기보다 생활 안에서 실천 가능한 루틴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실험은 두피 온도와 혈류였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 두피를 어떻게 자극하면 모낭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찜질과 오일 마사지를 조합한 루틴을 만들게 됐습니다. 수건을 뜨겁게 데워 23분간 두피에 얹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모공이 부드럽게 열리고 긴장된 피부가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그 다음엔 손바닥에 커피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정수리 중심부터 손끝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마사지했습니다. 이 과정을 매일 아침 머리를 감기 전에 반복했죠. 사실 처음 12주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차가 되었을 때부터 샤워 후 빠지는 머리카락 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두피에 푸석하던 느낌도 사라지고 머리에 손을 얹을 때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이발소에서 이발사분이 제 머리를 보더니 머리숱이 좋아지셨어요. 뭔가 바꾸셨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분 좋던지요. 그 후 저는 이 방법을 제 환자들에게도 하나둘 추천하게 됐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약을 먹기 싫다고 고집하시던 분인데 매번 머리 감을 때마다 손에 묻는 머리카락을 보며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하셨죠. 선생님, 아침마다 머리 감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머리보다 마음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 제가 실천하던 루틴을 설명드리고 오일 마사지와 찜질만 2달간 실천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재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거울 보기가 조금 덜 무서워졌어요. 아침마다 조금씩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른 환자분 한 분은 73세 여성분이셨는데 앞머리 라인이 자꾸 밀려나 고민하시던 분입니다. 머리를 묶을 때마다 이마가 넓어져 보여서 사진 찍기도 꺼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로즈마리 오일을 중심으로 관리하셨고 3개월 뒤 다시 오셨을 때는 지인들이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냐고 물을 정도로 이미지가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거울 볼 때마다 조금씩 웃음이 나요. 머리 하나로 기분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이렇게 생활 루틴 하나만으로 사람의 일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루틴을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겁지 않게 억지로가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기본 습관처럼요. 제 환자분들께도 늘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단 5분, 그 시간이 머리카락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털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탈모가 시작된다는 건 그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실천하고 권하는 두피 관리 루틴은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서 의학적으로는 모낭 자극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두피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모낭 주변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주요 성분이 2가지 있습니다. 카페인 그리고 로즈마리 유래의 항염 성분입니다. 카페인은 피로만 깨우는 성분이 아닙니다. 피부과 연구에서는 모낭의 퇴화를 억제하고 모발의 성장 주기를 연장시키는 작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카페인은 머리카락을 더 오래 자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굵게 자랄 수 있게 도와줍니다. 2010년 독일 베를린의 피부과 연구팀은 카페인을 국소적으로 바른 모낭과 그렇지 않은 모낭을 비교했습니다. 카페인을 바른 쪽이 평균 46% 더 높은 모발 성장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커피 오일을 사용합니다. 순수한 커피 추출 오일에는 카페인과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로즈마리 오일은 피지 조절과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과도한 피지는 모공을 막고 모낭을 눌러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2015년 영국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로즈마리 오일을 6개월 사용한 그룹과 미녹시딜을 사용한 그룹의 모발 회복 정도가 유사했습니다. 단 로즈마리 오일 쪽이 가려움 등 부작용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결국 약과 비슷한 효과를 부작용 없이 얻은 셈입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했습니다. 69세 남성 환자는 정수리 탈모가 빠르게 진행 중이었고 약 복용에 거부감이 있어 오일 루틴만 실천하셨습니다. 2달 뒤 머리 빠짐이 70% 이상 줄고 사진으로도 굵기와 밀도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은 앞머리 라인이 점점 올라가 머리를 묶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3개월 후 지인들로부터 이마가 좁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루틴은 모든 탈모를 완전히 되돌리는 치료법은 아닙니다. 모낭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부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시술이나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낭이 살아있는 상태라면 생활 루틴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빠지는 속도만 줄어도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걸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 루틴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오일 하나로 2개월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약처럼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기계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속도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약처럼 며칠 만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최소 3주, 평균 6주 이상은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오일은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피가 민감한 분은 가려움이나 자극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모낭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부위에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습니다. 이 루틴은 치료가 아닙니다. 회복을 돕는 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방법을 공유한 이유는 단순히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의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함께 되찾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루틴을 실천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커피 오일이나 로즈마리 오일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답은 예입니다. 모든 사람의 두피가 같지 않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대체 방법도 준비해두고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오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향에 민감한 분에게는 호호바 오일을 추천합니다. 호호바는 피부와 가장 유사한 구조의 식물성 오일로 자극이 거의 없고 보습력도 좋습니다. 특히 두피가 건조하거나 각질이 잘 일어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또는 페퍼민트 오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쿨링 효과가 있어서 여름철 두피열을 식히는 데 효과적이고 가려움증이 동반된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오일을 찾고 지속 가능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번 발랐다고 효과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 루틴을 알려드릴 때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사용 지침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머리를 감기 전 상태에서만 오일을 사용하세요. 샴푸 후 사용하면 유분이 씻겨 나가면서 효과가 반감됩니다. 둘째, 소량만 바르세요. 오일은 한 번에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사지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절대 두피를 긁거나 세게 누르지 마세요. 모낭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처음엔 이틀에 한 번, 익숙해지면 주 5회까지 늘려도 좋습니다. 다섯째, 최소 3주 이상은 기다려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낭은 빠르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성급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오일 제품들 중에는 정제되지 않은 원액이나 향료가 섞인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두피에 직접 바르면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이력이 있거나 두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소량 테스트 후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났던 한 분은 인터넷에서 유명한 오일을 바로 바르셨다가 두피가 붉게 올라와 병원에 오신 적도 있습니다. 선생님, 다들 좋다고 해서 썼는데 저는 더 빠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선 항상 소량 테스트, 성분 확인, 천천히 적용.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숱이 줄어드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관리하면 머리카락은 반응합니다. 회복합니다. 저는 그걸 제 눈으로 수없이 봐왔고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탈모를 막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남은 건 하나, 실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법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두피 스트레칭 루틴과 생활 속 탈모 방지 식습관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5분 여러분의 머리숱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